안녕하세요. 체이티입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바로 12월이 호로록 지나간 느낌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년인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에서 사온 책을 소개시켜드린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계속 그냥 지나갔잖아요. 올해 안에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일 먼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好运先生 다오메이先生이라는 제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분 중에 샤오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이름일 텐데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거쳐서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8가지 팁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었고 정말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받아서 읽어보니까 기대 이상의 책입니다. 그림책이라서 이제 호로록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읽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아주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책이에요. 표현력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들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제 중간, 가운데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하윈先生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가운데로 가죠. 그 다음에 다오메이 先生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쭉 가운데로 가서 정 가운데서 이 스토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형식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먼저 이제 각각의 스토리를 따로 읽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가면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작은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번을 더 읽어야 이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하윈 先生하고 다오메이 先生 그러니까 운이 좋은 신사분과 운이 좋지 않은 신사분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에요. 근데 이 두 신사분이 우연히 같은 날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신사분이 같은 여정을 가긴 하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이 두 신사분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읽을 때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이런 연결고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윈 先生이 왜 하윈 先生인지, 다오메이 先生은 왜 다오메이 先生인지, 왜 하윈 先生은 늘 운이 좋고 다오메이 先生은 늘 운이 나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는 정말 얻는 게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긴 영상 한 편을 따로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의 구성이나 디테일이나 그리고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좋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는 이번 영상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在岛梅先生的生活里也有好运，而好运先生也会倒霉。也许这个世界根本就没有运气，就像培根说的，这一切都是一系列细小的选择导致的必然结果。我们选择怎样生活，生活就怎样反馈我们。那么你的人生会怎么选择呢？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림책은 바로 이겁니다. 向左走,向右走라는 건데 이제 영어 제목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Turn left, turn r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색해라.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 유학을 갔을 때가 2003년도였었는데 그때 한참 유행을 하고 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됐었는데 살면서 제가 그냥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옛날에 들었던 중국 노래들 계속 듣고 싶다 해서 막 찾아서 듣다가 손연자님의 정말 목소리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말 유명한 가수분이거든요. 그분이 부른 위지엔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책이 영화가 됐는데 그 영화의 OST가 그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시 읽고 싶어서 네, 다시 이제 보게 된 책인데 새 책으로 보니까 좋고 생각보다 두꺼워서 놀랐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되게 얇은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네, 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두 주인공도 같은 건물 안에서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이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다르고 또 이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마주칠 일이 없었던 거죠. 이제 특히나 아마 남자가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둘이서 마주칠 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이제 계속 살아가던 네, 두 남녀였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남녀가 한 분수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는데 헤어질 때 서로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교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어차피 같은 집인데 서로 다르게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이 연락처를 적은 종이가 비를 맞으면서 이 번호가 번져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 번져가지고 연락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계속해서 그리워합니다. 같이 옆집에 살면서 서로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고독함과 쓸쓸함 그리고 약간의 한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더더욱 그게 애틋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쭉 쓰다가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써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시의 한 구절을 딱 읽게 됐는데 원래도 알고 있던 시지만 이제 색다르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시의 한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나는 이 메시지를 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제 글의 흐름상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글씨가 되게 길어요. 근데 한 구절만 여기에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한 구절만 써 있는데 이것만 보고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던 시라는 거를 제가 이 구절만 중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他们彼此深信，是瞬间迸发的热情让他们相遇。这样的确定是美丽的，但变幻无常更为美丽。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책으로는 좀 큰 그림책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有你的日子, 네가 있는 날들, 네, 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 책 같은 경우는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제가 이렇게 딱 펼쳐보고 이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보시면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한 페이지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샀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인 그림책들이 전부 다 약간 두 개의 스토리,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글은 굉장히 짧아요. 여기에 있는 글이 전부인데 이 문장 하나에 서로 다른 그림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에 두 개의 시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고 하나는 다람쥐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달라요. 이 그림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장소인데 시선이 다릅니다. 그림하고 글만 보면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모든 날들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과 관련된 페이지에 멈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도 샀어요. 100만 번 산 고양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중국어 판으로 있어서 사봤는데 요거는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샀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온 에세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3권 사가지고 왔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 책으로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生活需要仪式感이라는 책인데요. 생활에는 의식감이 필요해 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잘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의식감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는 너무 좋았고 그만큼 읽으면서 느낌이 계속 좋기는 했는데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데는 페이지가 한 더 줄여. 더 줄여.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뒤에가 더 있는 느낌? 그래서 읽다가 계속 점점 루즈해지고 지루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살 것 같은데 다만 분량이 조금 메시지에 비해서 많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 원서 입문용으로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찾아보니까. 근데 정말 그럴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 내용이 저자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에세이 형태고 이렇다 보니까 글이 쉽고 간결하고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입문용으로 완독 도전하는 데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 자체도 건설적이고 호불호 크게 없으니까 네, 부담 없이 네, 읽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서 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완독 목표로 한번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이 2권의 책은 아예 원서 읽기를 시작조차 안 해본 분들이 시작을 할 때 선택하면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래도 조금 두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얇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의식감이 필요해. 이 책에 비해서. 진짜 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호로로로록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부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只有读书的人才能达到的地方이라고 해서 책을 읽는 사람만이 독서를 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독서란 무엇인가? 진정한 독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독서를 하는 방법 등등등 독서에 관련된 꽤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만 전달하고 책이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길어가지고 네,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막 되기 때문에 정말 원서를 읽기 시작할 때 정말 딱 최적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人生就是大胆试错라는 책이잖아요. 인생이란 대담한 시행착오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네,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자신의 세이프 존을 벗어나라.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담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표지에 써있는 이 글귀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책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勇敢地迈出舒适圈，有风险的地方才有机遇。勇敢地直面恐惧感，有失败的地方才有成功。 정말 핵심 메시지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말 어디다가 써놓고 싶은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세이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만화책입니다. 네, 같은 작가님 책 3권을 샀는데 제가 이 책을 사서 호텔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책 2권도 샀어요.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3권만 사왔는데 이 책
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네, 제목이 이거는住 第9年이라고 해서 혼자 살기 9년 차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여러분. 네, 이 작가님이 혼자 자취를 하면서 겪었던 일, 느꼈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만화로 풀어낸 책인데요.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 공감도 더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만화 형식이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짧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도 여러분 완전히 생활 밀착형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술술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화다 보니까 이 안에 그런 이제 의성어 같은 그런 만화적 효과음들을 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꽤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혼자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어로 하게 되는 네,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유용하고 좋았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중국어 기본기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글 공부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을 공부를 해야 문해력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그 글이 나의 듣기 실력이 되고 읽기 실력이 되고 말하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 공부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어려운 주제, 분량이 많은 글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운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뭐 필요 없는 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어 기본기 공부를 끝내시고 그 다음 단계를 글 공부를 하신다. 그리고 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나하고 그리고 내 일상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시, 소설 아니면 뭐 대본 이런 것들처럼 문학적인 창작을 하는 그런 글은 상대적으로 조금 글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활용도도 일단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에세이류 그리고 에세이류 중에서도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사실이나 상황이나 뭐 인물,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묘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세이류를 네,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학을 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내 생각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묘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형식의 에세이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에세이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분량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분량이 많은 걸로 넓혀 가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류도 다양하게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주제도 다양하게 보시고 이렇게 점점 넓혀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 공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이게 올해 영상을 몇 개 올리진 않았지만 네, 늘 하는 작심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굳게 작심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 2024년에는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저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게 행운이 가득하게 네,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